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시선 처리가 조금 불안정하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실시간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해보는데 시선 처리가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핫 키워드, 핫 소식 전해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타이어 유통기업이죠. 타이어뱅크가요. 이 금호 타이어 인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 10시죠.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이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금호 타이어 인수 추진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금호 타이어의 운명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는 30일이었죠. 자율협약 종료를 앞둔 금호 타이어 유력 인수 후보였던 중국 업체 더블스타 외에 국내 기업이 인수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아울러 더블스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사는 역시 타이어뱅크의 인수 추진 입장에 대해서 황당해하는 반응입니다. 자, 더불어서요, 타이어뱅크의 인수 추진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가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를 인수한다는 점, 흔하지 않은 일이다 라면서 과연 3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한 타이어뱅크가 자산 5조 원가량의 금호 타이어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라는 평가를 내비쳤고요. 자, 실제로 금호 타이어 측에 따르면요. 이대현 사는 수석 부회장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타이어뱅크 인수 제안과 관련해서요. 이러다 슈퍼마켓 주인도 나서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자,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요, 중국 공장 문제 해결이 우선적이고 굉장히 필수적인데, 타이어뱅크가 과연 그만한 여력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뱅크 회장이 오늘 잠시 후죠. 10시에 입장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같은 인수 추진을 내세우고 있는지 끝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을 극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죠. 북한 1호 열차의 탑승객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일 가능성이 제기돼서 관심을 현재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됐든 김여정이 됐든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중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먼저 북한은요,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중국을 방문한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저희 도지은 씨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가 아니고요. 네, 아침 먹으면서 실시간 뉴스 보는 거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도지은 씨가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봐주시니 제가 더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방중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제재 가운데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또 중국이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제재가 가장 많고 큰 만큼 이 국면을 이용해서 제재를 좀 완화해 보려는 시도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입장 궁금하시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두려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는 마당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예상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 호텔 네트워크의 등기이사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땅콩해양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4월, 이르면 4월에 칼 호텔 네트워크 등기이사로 경영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땅콩해양 사건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테지만 지난 2014년이었죠.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208 6편 비행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폭언과 폭행을 했었습니다. 이후 조 전 사장은요,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죠. 자, 쟁점이었던 항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3년 만에 계열사로 경영 복귀를 하게 된 셈입니다. 자, 조 전 부사장, 사건 직후인 2015년 1월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해서 칼호텔 네트워크,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한진그룹 내 모든 직급과 직책을 내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자, 복귀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요. 뭐 다시 이렇게 복귀를 당연히 해야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글쎄요. 어쨌든 결과는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시선 처리가 왔다 갔다 하죠. 유튜브와 동시 진행하고 있어서 이런 불편을 조금 느끼게 하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